시간은 수, 소음, 군화지요. 군화, 심, 화경. 심장 경락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락의 기시종점이 손에서 끝나죠. 끝나는데 새끼손가락 여기 안쪽입니다. 안쪽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락의 기시, 경맥이죠. 맥의 기시종점, 시작과 끝점이다 라는 뜻이고요. 소음군화는 육기적 기운입니다. 이 경맥이 담고 있는 육기적 기운, 그 육기적 기운이 도대체 우리 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거죠. 그 다음에 심은 장기, 화는 오행이죠. 여기도 보면 군화와 오행의 화와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수양명조 대장금경도 같죠. 그렇듯이 오행과 육기 기운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중요성이 더 한층 그 경맥의 기운 에너지가 강조가 됩니다. 이 기운이 식으면 죽죠. 이미 죽어 있죠. 죽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군화라는 거는 바로 명을 얘기하죠. 명, 생명, 생명력, 또는요 열, 열. 그래서 명문이라는 말을 씁니다. 명문, 목숨이 드나드는 문이죠. 실제로 이제 사망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그 병 중에 하나가 이제 심장병이니까, 심장질환이니까. 그리고 또 그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질환을 앓고 있고 겁도 내죠. 겁도 많이 냅니다. 관상동맥이 뭐 가지 분지라도 하나 맥히면 스텐트 꽂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인간의 생명을 그야말로 명주를 부여잡고 있는 그러한 경맥입니다. 이 경맥이 하는 일이 이제 엄밀하게 이제 그 병리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 보자면은 당연히 혈액 공급을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인체에는 수 없는 혈관들이 그물망처럼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굵은 동맥이나 그 정맥이나 굵은 가지만 자꾸 생각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몸에 퍼져 있죠. 모세혈관까지 다 이렇게 치면은요. 특히나 손 같은 경우 어때요? 이 손끝 요런 데는 혈관이 막 집합되어 있어요. 뇌도 마찬가지고.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모세혈관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그 혈관들을 다 끌어모아서 한 줄로 쫙 이어서 돌리면은 지구 2바퀴 반 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구석구석 이 피를 보내고 그 쓴 피를 회수하고,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태중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요? 나무 코트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순간도 쉬지 않는 것이
바로 심장이고, 그 심장의 에너지가 바로 잉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살아나가고 그 다음에 생명이 다 할 때까지 한순간도 쉬지를 않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뇌사, 그래서 식물인간 상태로 되어 있으면 뇌사라 그러죠. 예. 그런데 죽을 사자가 붙어 있죠. 뇌가 죽었다. 사람으로서 기능은 못하고 멍하게 그냥 잠만 자고 있든지 있는데, 심장은 어때요?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심장은 서면 끝인데, 뇌는 뭐 어떤 사고든 어떤 원인에 의해서 기능이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가 돼도 사람은 죽지는 않죠. 당장은. 어쨌든 그 심장 자체가 이제 하는 일, 특히나 유기적 기운이 하는 일은 혈액을 공급합니다. 전신에. 그러면 혈액 공급을 해서 뭘 하려고 혈액을 공급해요?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죠. 그 다음에 각종 면역 세포도 여기를 떠다니고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호르몬 작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타고 흘러서 작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뭐예요? 세포 하나하나가 자기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공급을 해주는 곳이에요. 그 힘으로, 엔진의 힘으로 뿜어서. 그래서 그 쓰고 난 피는 정맥을 통해서 또 림프를 통해서 쓰레기를 배출하고, 다시 또 정맥을 통해서는 이산화탄소, 쓰고 난 이산화탄소를 수거를 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심장으로 회귀하고, 그 심장으로 회귀한 피는 다시 또 섞여서 또 공급이 되고, 이 순환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혈액 공급을 통해서 이것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인체가 적절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피가 따뜻하잖아요. 네. 그래서 적절하게 체온을 유지하게 해준다. 유지하게. 네. 세포 사이, 또 조직과 조직 사이, 또 장기,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어서 활동을 합니다. 예. 이게 에너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또 열이 나지요. 열이 나지요. 쉽게 말하자면은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거 피로서 공급하지만은 또 그 자체가 또 활동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열이 또 과다하게 날 수도 있죠. 예. 내부는 그렇습니다. 내부는, 인체 내부에는, 그러니까 속살, 이 조직 안에는, 그러면은 계속 거기서 발전소, 미토콘드리아 같은 데서 ATP를 생성하고 발전소 같이 에너지를 내는데, 그 열이 과하게 되면요, 적정 체온을 넘어갈 수도 있죠. 예. 그걸 또 식히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찬 데는 피가 들어가서 따뜻하게 만들고, 또 내부에서 막 조직 간에, 세포 간에, 장기 간에 막 활동을 통해서 높아진 체온을 또 적정선으로 시켜주는 거죠. 그냥 적정선으로 유지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역할. 네. 이것이 단순하게 심장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심장의 박동도 어때요? 박동도 빠를 때가 있고 느릴 때가 있습니다. 네. 사람이 열받아 보세요. 심장이 무지 빨리 뛰죠. 놀래든가. 네. 그러면은 그 상태가 지속되면 안 돼요. 그럼 왜 빠르게 뛰고 그러냐고, 스트레스 상태에서. 네? 스트레스라는 것은, 이 스트레스 상태라는 것은 대항할 것인가,
내가 피해버릴 것인가. 그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예. 그때는 에너지가 증폭이 돼야 돼요. 예, 몸 자체가.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들어야 팔, 다리, 사지에 피가 많이 갈 거 아니에요. 자, 앞에 길을 가는데 앞에서 개 한 마리가 나타났다. 사나운 개가. 저 개하고 대항해서 싸워야 되느냐 아니면 도망가야 되느냐. 그 순간에 모든 피는 팔, 다리에 가겠죠. 예. 그 순간 인체는 자동적으로 뭘 해요? 호르몬을 분출시키고, 예,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을 분출시키고 레닌을 분출시킵니다. 신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 속에 확 뿌려버리죠. 예. 그러면 간에서 엔지오텐신 1이라는 호르몬을 또 분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혈액 중에서 그것이 폐에서 나오는 에이스라는 그 호르몬과 또 섞여서 엔지오텐신 2로 전환이 되면서 혈압을 높입니다. 왜? 피를 뿜어대야 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겠죠. 빨라집니다. 예. 이렇듯이 심장이라는 것이 혼자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심장아 빨리 뛰어라. 천천히 뛰어라. 이게 조절이 됩니까? 안 되지요. 네. 이것을 조절하는 것은 뇌와 끊임없는 이게 통신이 이루어져서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그때 그 뇌의 통제에 의해서 심장이 이제 박동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체내에 만약에 너무 지나치게 어느 국소 부위에 피가 모자라서 차졌다. 그러면 혈압을 올리는 기전은 당연히 작동합니다. 염증이 많든 아니면 어느 부위가 어때요? 서서히 혈류가 맥혀간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피가 많은 피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혈압을 올리는 게 당연히 기전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이게 원래는 고유의 생명 유지 장치예요. 혈압을 높이는 그 자체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혈압이 높으니까 고혈압 상태가 되죠. 그러면 2차적으로 뭐 중풍이라든가 이런 거 걱정이 되니까 이제 아까 말한 그 폐에서 안지오텐신 1을 2로 바꾸는, 예, 그 기전에서 에이스라는 것을 그 효소를 아예 분비시키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안지오텐신 2로 전환되지 못하게, 혈압을 높이지 못하게 하는 게 고혈압 약의 원리죠, 그게. 예, 그래서 에이스 차단제라는 것이 이제 혈압약에 쓰이는 겁니다. 일단은 뭐 고혈압 상태가 지속이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상태라는 것은 짐작이 가지요. 어느 부위인가 지금 혈류가 모자라고 혈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 그걸 뇌 스스로가 인지해서 온 몸과 교신을 통해서 혈압을 올리는 상태예요. 예. 그것을 억지로 차단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위험선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그죠? 그걸로 인해서 뭐 중풍이라든가 다른 2차적인 피해가 어느 선에서 올지를, 원래는 혈압 기준이 지금하고 다르죠. 고혈압 기준이 많이 다운이 돼서 지금 있습니다. 그 내막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혈압을 조절하는 장치, 피를 갖다가 왕성하게 공급을 해야 되는 그 기전 시스템은, 몸에서 일어나는 그 자연스러운 시스템은 원래가 생명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쓰이는 장치다라는 개념을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이제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서
세포가 일을 할 수 있게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혈액을 구석구석 공급해 주는 역할. 두 번째는 그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하면서도 피가 따뜻하죠. 그 다음에 또 과다하게 조직이나 세포가 일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하면서 열을 내서 안에서 열이 푹푹 찌는 것을 어때요? 식혀주는 역할. 예, 그러한 체온 조절 시스템도 심장이 하는 주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주요한 일.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나중에 경맥 유주를 할 때 또 하겠지만은요. 이 동양의학에서 이렇게 병 중에 광증이 있습니다. 광증. 예, 뭐냐? 정신분열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 정신분열이 극심하게 되는 원인 중에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이게 군화열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의 화가 치 밀어 올라가서 예, 머리에 자극을 줘서 조절이 되지 못하는 광증. 그래서 완전히 미쳐서 정신을 못 차리는 정신분열증.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화라는 것이 위로 올라가면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화가 올라가면 완전 폭광증. 예. 그 다음에 또 상화도 있죠. 화 중에. 그 상화가 올라가도 그런 증상이 일어납니다. 예. 저럴 때는 이제 완전히 막 그냥 그 광폭한 것은 아닌데 막 그 옛날 그 고서 같은 데 보면 그래요. 시어머니하고 다투다가 예? 옷을 다 저고리를 다 벗어 제끼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한탄을 하고 예, 그런 어떤 것들 예,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은 곱게 미쳤다 그럴까요? 예, 그런 형태가 좀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광증을 화라는 그 요인을 많이 써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가볍게 주위에서 보자면 어떤 게 있냐면은 애들이 그 경기 할 때 열경기 하죠. 열경기 할 때 그걸 제대로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예, 결국은 뇌 수막이 뜨거워지고 그죠? 뇌병변으로 나중에 가거나 아니면 뇌전증이나 이런 것들을 또 앓게 됩니다. 예, 그런 게 뭐냐? 예, 고르게 뭐가 안 돼서요? 열이 분산되지 않아서. 고르게 열이 분산되지 않는다는 건 또 뭐예요? 일순간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열이 고르게 전체적으로 퍼져야 되는데 퍼져서 주로 아래쪽으로 많이 피가 많잖아요. 내부쯤 밑에 쪽으로. 그래서 화는 강해야 된다.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수는 승해야 된다. 습기는 위로 올라가야 돼. 찬기운은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머리는 냉통, 차서 통증이 없고요. 배는 열이 있어서 통증이 없다. 예, 그래서 배는 따뜻하면 통증이 없는 것이고 머리는 어때요? 시원해야 통증이 없는데 통증이라기보다는 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머리가 뜨겁다. 열이 위로 쏠려서 내려오질 않는다. 이 말이 결국 뭡니까? 따지고 보면은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예, 이것이 기가 막혀서 그럴 수도 있고 혈이 막혀서 그럴 수도 있다. 예, 어쨌든 그런 에너지들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것이 뇌 또는 정신과 예, 굉장히 예,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감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정신내.